미래를 여는 새로운 눈, 미래 예보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특집이에요. 언택트 적용 사례들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사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떤가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튜브만 찾아보시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글로벌 유통망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별의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백신이 어떻게 될지, 또 유통망에 대해서도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한다? 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솔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측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은 사람과의 접촉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비접촉, 비대면, 언택트 분야는 확실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황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지금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활동, 이동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사례는 바로 저 페로 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리모트 관광이에요. 관광 안내원이 카메라를 켜고 저렇게 통신으로 돌아다니고요. 접속자는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저 관광 안내원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프 뛰라고 하면 점프도 뛰고 내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저 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관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헬기도 타볼 수가 있는 거고 보트도 타볼 수가 있는 거고. 자, 1분마다 접속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저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무려 47분을 대기해가지고 제 순서가 지금 드디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제 순서가 왔을 때는 좀 상황이 애매해가지고 저 관광 안내어분이 계속해서 안내를 해주시는데 지금 보트 소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끊고 다른 곳으로 시선 돌리기가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동도 시키고 점프 버튼도 눌러볼 수가 있는데 지금 끊기는 모습 보이죠? 살짝 끊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통신 환경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야, 저거 활용할 때 진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거 접속할 때 접속 과정에 뭐 아무런 절차가 없습니다.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그냥 하겠다라고 클릭 한 번이면 저게 되는 거예요.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뭐 무리한 요구를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건 사람 안내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물에 뛰어들어라 뭐 이런 채팅을 날릴 수도 없고 뭐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방식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1분이 끝나는데 참 1분 금방 가길래 참 아쉬웠습니다. 또 동일한 건데 페로 제도에 있는 한 미술관을 투어를 시켜주는 날도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저 경우에서는 화질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짐벌을 쓰는지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아서 보는데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때 저렇게 그림도 가까이 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야, 저 방식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리모트 관광을 하는 방식 상당히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앞으로도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자, 또 독일의 한 농장에서는 알파카 농장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오지 못하니까 농장 주인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낙타라든지 알파카를 보여주는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게임 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섞어가지고 다양한 체험 행사들, 여행 상품들 개발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자면 하나의 깃잡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한테 제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을 관광시켜주는 이러한 일정 부분의 깃잡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여행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여행 다닐 때는 특히나 끊김없이 고화질로 보기 위해서는 5G의 도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죠. 자, 그래서 5G 가지고 AR, VR만 얘기하는데 이런 리모트 관광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사람을 써가지고 깃잡처럼 원격 관광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로봇을 이용하는 수도 있겠죠. 자, 저거는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졸업생이 로봇을 집에서 조작해가지고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아바타 졸업식, 로봇 아바타 졸업식이 열리고 있죠.
자, 근데 저는 바퀴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싸게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단이라든지 울퉁불퉁한 곳들은 이동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사족보행 로봇을 이용하는 수도 있겠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사족보행 로봇을 싱가포르의 한 공원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고 안내를 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저 사족보행 로봇은 아무래도 좀 다양한 곳을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스턴 병원에서도 저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저기에다 아이패드까지 달아서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 모습이 조금 괴기스럽죠? 어떻게 보자면 켄타우로스가 생각나는 이런 분위기인데, 자, 앞으로 저 스팟은 아직 가격이 비싸지만 중국에서 좀 저렴한 사족보행 로봇을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사족보행 로봇들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앞으로는 사족보행을 넘어서서 이족보행에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거의 딜레이 없이 조작을 할 수 있는 저러한 방식도 도입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저렇게 딜레이 없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5G 통신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서로게이트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원격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원격 근무하면은 저런 줌이라든지 화상 회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게 제일 깔끔하고 돈도 들지 않고 그렇게 프라이버시도 침해되지 않고 참 좋다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불만족을 느끼시고 앞으로는 좀 더 리얼한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저 스페이셜이 될 것 같아요. 나의 아바타를 구현해가지고 AR 글래스라든지 VR 글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마치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3D 모델링 이미지라든지 내 컴퓨터 데스크탑 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저거는 아무래도 헤드셋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헤드셋 없이 웹캠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은 내 사진을 찍어서 아바타를 생성해 줍니다. 성별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내 얼굴과 아바타를 합쳐주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자, 저 모습이에요.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완전히 불쾌한 골짜기에 빠져버렸죠. 거의 제 모습이 좀비처럼 나오고 있고, 저는 저렇게 근육질도 아니고 팔에 털도 없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서 저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빈 공간에 있는 저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저렇게 나의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킬 때 장점이 한 가지 또 있어요. 나의 가상의 아바타는 내가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저런 아바타에다가 외국어 번역 기능을 넣게 되면은 내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의 말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활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저건 일단 아바타 자체가 자연스럽죠. 홍보하기 위한 거니까. 아바타를 만들었는데 좋은 점은 저 사람이 일본어를 할지 모르는데 저 아바타는 일본어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말 조금 들어보시죠. 자, 그러니까 홀로그램 아바타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아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R, VR, 로봇까지 다 합쳐가지고 원격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는 이제 집안에서 VR 고글을 쓰고 내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컨트롤러 움직이면서 저 로봇도 조종하고 아바타도 조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존에 보셨던 로봇과 다른 점은 이제 상대방이 AR 글래스를 쓰고 나의 아바타를 보면서 나의 손 움직임까지 보다 보니까 어딘가를 내가 손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괴기스럽기도 하고 불쾌한 골짜기에 빠졌지만
앞으로 저런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자,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런 원격 근무 방식이 상당히 미래적으로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재미난 사실은 이러한 미래적 원격 근무를 젊은 세대들은 이미 충분히, 아주 충분히 연습을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게임을 통해서요. 자, 롤 같은 이런 게임을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어들이 각자 원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헤드셋 끼고 막 채팅하고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또 PC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 게임 속의 아바타를 이미 제어하고 있단 말이죠. 딱 이 모습이 앞서 보여드린 그런 사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원격 근무 방식들을 이미 체감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미래 세대들한테는 이게 어색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함께 노는 것들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트를 하게 된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의 동물의 숲 게임이 아주 대박을 터뜨렸죠. 근데 이게 또 일본 게임이다 보니까 불매운동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보시죠.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페토라는 서비스고요. 나의 아바타를 꾸민 다음에 갖가지 공간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러로 조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저기 있는 놀이기구도 탄다든지 수영도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에서 이제 어떤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은 총 쏘는 저런 게임도 체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가지고 체험 못하고 있는 건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네이버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10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꽤나 나이를 먹어서 저걸 해봤더니 조금 그래서 저는 못하겠는데 재미난 사실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제페토 그 안에 나의 아바타를 꾸미고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의 월 수익이 300만 원을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바타 옷 꾸미기는 우리 싸이월드라든지 세이클럽 때부터 다 해보셨잖아요. 앞으로는 뭐 자라라든지 아니면 명품 브랜드 샤넬이라든지 그런 것과 협업을 해가지고 나의 아바타에게 완전 고급 옷을 입히는 이러한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지 않겠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뭐 다 예상을 해보셨던 것일 것 같고요. 자, 근데 앞서 보여드린 제페토 서비스는 이렇게 컨트롤러로 조작을 하잖아요. 저는 컨트롤러로 조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는 좀 더 실감나게 이용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VR을 이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는 하죠. 뭐 VR 챗이라든지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스북 호라이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뭐 그림을 그리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국내에 저런 업체인 에픽 라이브라는 곳과 협업을 해가지고 VR 미팅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저는 웹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 회사 사람들은 이제 VR을 이용해가지고 아바타를 생성한 다음에 저와 함께 미팅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에픽 라이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시스템에 관심 있으시면 연예인 팬 미팅이라든지 다양한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자, 저런 식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사교를 펼치는 것들, 특히나 10대들, 그 MZ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이하의 Z 세대까지 그런 세대들한테는 뭐 익숙한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는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제일 아쉬운 게 헬스장에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헬스장 오픈해 있긴 하지만 마스크 쓰면서까지 운동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답답해가지고 찝찝하기도 하고 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첨단 홈 트레이닝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제품 하면은 펠로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소개해드려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집안에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녹화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도 있는 거고 마치 집에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아니나 다를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 펠로톤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분기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66%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1분기 매출 중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런 것이 한국에 들어와도 제가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자체가 자전거만 280만 원 정도 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월 구독료가 있습니다. 계속 콘텐츠를 받아야 되니까 헬스장 이용하는 비용처럼 월 5만 원을 그걸 계속 납부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 월 5만 원 계속 나간다 생각하면은 야, 이게 차라리 헬스장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게 된다면은 저런 서비스 억지로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저 서비스보다도 아무래도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니까 저 토널이라는 제품이 제일 갖고 싶기는 해요. 저 안에서 역시나 다양한 컨텐츠 재생이 되고 있고요. 저거는 전기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무거운 무게, 거의 한 200kg는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무거운 무게까지 저렇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 좋은 점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기록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 살짝 무게를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운동이 잘 될 수 있게 다양한 자세까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것도 비용 자체가 37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근데 거기에 또 월 구독료가 6만 원입니다. 참 좋기는 한데 비싸다. 참 아쉽죠. 자, 또 VR을 이용하는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 페이스북 오큘러스에서 슈퍼내추럴이라고 하는 본격 VR 피트니스 앱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저런 자연 경관 속에서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며 장애물도 피하고 또 여러 가지 코칭도 실제로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피트니스 앱인데 피트니스 그 시계랑도 연동이 되고 친구들이랑 경쟁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저것도 문제가 월 이용료가 2만 원입니다. 그것도 할인된 가격이라 2만 원이고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VR 본격적인 피트니스 앱이 출시는 됐습니다만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저 리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일단 월 2만 원의 가치가 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저게 피트니스 앱이잖아요. 코치들이 끊임없이 코칭을 해줍니다. 잘하고 있다, 몸을 숙여라 이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다른 기기에 비해서는 VR을 이용한 것이 좀 더 쌀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VR 지금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철수를 하고 있거든요. VR 대신에 요즘은 AR이 더 뜨고 있기 때문에 과연 VR이 앞으로 더 성장할지는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소개해드린 홈 피트니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비용뿐만이 아니라 월 구독료까지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쉬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저렇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이기는 하죠. 자, 근데 여기 비용 문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언택트 쇼핑으로 가볼게요. 물론 쇼핑 지금 인터넷으로 다 구매하고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셔가지고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언택트 쇼핑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앞으로 일단 제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라이브 커머스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든지 각종 소상공인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물건을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한국에서도 계속 도입이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뛰어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페이스북도 이제 페이스북 샵이라고 해가지고 소상공인용 온라인 판매 지원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안경점을 한다든지 미용실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나의 실력 그리고 나의 가게를 뽐내고 이제 그거를 상품 판매와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필수적인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가게 하나만 내면 끝이었는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가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옵션으로 선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져서 앞으로는 방송까지 소상공인들 사장님들, 그러니까 안경점 사장님이라든지 음식점 사장님들이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생존에 있어서 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런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나 옷 같은 경우에는 입어볼 수가 없다는 그 불편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프라임 워드로브라고 해가지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아마존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가지고 일단 구매하기 전에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최대 8가지 아이템을 보내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7일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입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입어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그때는 구매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시키는데 그건 다 무료라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예 박스까지 만들어 줘가지고 넣고 이제 그 봉인하는 테이프까지 다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 밖에 내놓으면은 아마존 그 택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이런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하려면 아마 쿠팡이나 네이버나 그런 데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도난의 위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또 첨단 기술을 쓰게 된다면은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AR 피팅, 제가 지금 워너킥스라는 앱을 통해서 신발을 신어보고 있는데 저 앱이 무료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신발은 저렇게 buy in store 해가지고 이제 바로 판매랑 연결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안경을 구매했는데요. 매장에 직접 가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써보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자,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안경 스타트업이죠. 와비파커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렇게 AR을 이용해서 안경을 써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굳이 매장에 가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헛걸음 시키는 것도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저런 AR을 이용한 시착 서비스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 저는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AR 뷰티 트라이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뷰티 인플루언서 방송을 보다가 설명하는 제품들을 이제 바로 카메라를 켜가지고 즉석에서 AR로 입혀볼 수가 있는 거예요. 립이라든지 아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도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넘어오지 않을까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AR 말고 VR을 이용한 사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의 사례고요. 일본 연휴 기간에 가상 점포가 오픈이 되었다고 해요. 어플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약 42개 정도, 43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 매장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아우디 차량을 볼 수 있는 거고, 저 점원 같은 경우에도 가상 캐릭터로 원격에서 이제 VR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아우디 차량에 타볼 수도 있는 건데 타봐가지고 진짜 다양한 각도로 실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백화점 서비스 같은 것도 참여가 되어 있는데 저 경우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 그 아바타를 실제로 만들어내가지고 저렇게 상품을 소개하고 있고요. 집안에서 저 사람이 아바타를 조정해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판매까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참여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앞으로 대규모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5G 서비스의 활성화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해요.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VR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AR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에 우리 달라진 식사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에는 그래도 배달 음식이 많기는 했지만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식사 오손도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식사하는 것도 조금 깨름칙하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은 이제 배달 음식으로 집에서 보충하는 경우가 많고 사교 활동이라든지 생활, 쇼핑 같은 것들은 가상 세계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영양분은 집에서 섭취하는 대신 움직이지 않고 생활은 가상 공간에서 무한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딱 어떤 모습이냐면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려졌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사실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실제로 사는 세상은 저런 모습이었어요.
어떤 자궁과 같은 양수 안에 넣어져가지고 영양분만 공급을 받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네오가 마치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공간은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였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이 점차 이것과 닮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밌죠? 자, 물론 이제 푸드 테크 쪽에서는 제일 한국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 압도적이죠. 배달의 민족이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민 오더라든지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민 오더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내가 가더라도 앱을 이용해서 메뉴판을 보고 주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점원이 와가지고 나와 말을 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송파구에 가시게 되면은 메리고 키친이라고 해가지고 저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그 로봇 식당이 있죠. 서빙 같은 것을 로봇이 해주기도 하고, 또 배달의 민족 사옥에서는 저 딜리 타워라고 해가지고 커피를 주문하면 저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배송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일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BBC에서는 이제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어요. 맥도날드가 앞으로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직원한테. 그거를 AI가 주문을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관련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이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람과 이야기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AI 음성 주문이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 맥도날드가 인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 주변에 소음이 있더라도 그 소음을 걸러내고 사람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갖가지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첨단 쪽 말고요. 좀 더 간단한 방법을 보자면 이런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튜브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튜브를 끼고 아래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맥주 짚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 튜브를 끼고 있다 보니까 범퍼카처럼 이렇게 부딪히면서 먹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재미난 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재미 측면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서 음식은 못 먹는데 저런 데에 가면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재밌잖아 라고 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뭐 저런 것들이 틱톡으로 영상을 찍어 올린다거나 인스타그램으로 찍어 올리는 수도 있을 테니까 또 그런 관심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더 간단한 방법은 아예 아크릴판을 대가지고 사람들의 식사 공간에서 그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숫가에 아주 경치 좋은 것에 저런 막을 쳐가지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시도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을 선보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디자인의 역할, 미학의 역할이 이런 데서도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판으로 막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거부감 없게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인문학과 디자인, 미학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언택트 사회로 진행이 될 때 현금 없는 사회로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인으로 주문을 하든지 무인 편의점에 가든지 아니면 로봇이 배달을 해줄 때 무인 사회로의 전환 기본 조건이 되는 게 바로 캐시리스거든요. 자, 모든 것을 자동화시켜 놓고 막상 결제는 사람이 꼭 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 사회에서는 캐시리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처럼 아예 얼굴 인식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도 상당히 편해 보이고요. 또 제일 발달된 방식은 아무래도 아마존고에서 선보인 AI와 센서를 융합한 아예 계산 과정 자체를 없앤 기술이 되겠죠. 자, 아마존고 같은 경우에는 저 시스템을 이제 다른 곳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플랫폼을 오픈 소스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저 기술이 곳곳에 적용이 됐을 때 정말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고 터치도 필요 없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또 우리가 차 안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카페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 나오고 있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 차 안에서 내가 쓰는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게 되면은 내가 그 제휴된 주유소라든지 주차장,
세차장에 갔을 때 밖에 나가서 카드로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안에서 비밀번호만 누르면 결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땐 저것도 좀 번거로워요. 어차피 차 안에 내가 있는데 굳이 비밀번호까지 눌러야 하는가?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이라든지 앞으로는 다양한 더욱더 쉬운 방법이 채택이 될 수도 있겠죠. 음성, 사람의 성문을 가지고 이제 또 결제를 하는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현금 없는 사회 보여드렸고요. 지금 차 이야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면서 끝을 낼까 합니다. 지금 드라이브 스루가 다시 뜨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코로나 검사도 진행이 됐었고 또 자동차 극장 앞으로 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극장인데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자동차 극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좀 안전하게 데이트도 즐기면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극장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일본에서는 전에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 사례이기도 한데 드라이브 스루 조문이 있죠. 장례식에 조문을 갈 때 아예 저렇게 차 안에서 조문을 하는 시스템을 선보인 기업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몇 년 전에 저기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을 꺼리게 된다면은 조문 역시 아니면 결혼식 역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곳곳에서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언택트라는 것은 뭐 AR, VR, 로봇, AI, 뭐 핀테크, 그리고 데이터, 드라이브 스루, 딜리버리, 5G까지 이런 모든 기술들이 앞으로 융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융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업 분야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마치 요리를 하듯이 이래저래 섞어 보신다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또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언택트 적용사를 정말 총정리를 해드렸어요. 또 앞으로 또 괜찮은 게 나오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혁신 프로젝트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새로운 거 있나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데이터 중요하다는 얘기 예전부터 나왔고 5G 육성해야 된다 계속 나왔던 거고 AI 육성해야 된다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미래 트렌드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니라 미래 트렌드의 가속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미래 트렌드를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부터 미래 채널에서 늘 했던 얘기가 현실화 과정이 좀 더 빨리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다시 정리하는 건 재방송이 되거든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미래 채널을 쭉 한번 훑어보시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시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난 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망산업, 앞으로의 유망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뜨고 있거든요. 심지어 가짜 고기 만들어내는 임파서블이라든지 비욘드도 뜨고 있어요. 지금 육류 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종의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산업들은 조금 사양길로 들어가고 오히려 기존의 전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미래 트렌드가 더욱더 뜨기 시작하는. 그래서 아마존이 더욱더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포스트 코로나가 이럴 것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과거의 미래 채널 컨텐츠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